엄마, 유치원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생겼대요. 30만 원인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내겠어. 엄마가 좀 내주면 안 돼요? 딸아, 또 돈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낼 때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또 무슨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니? 식비랑 활동비가 추가됐대요. 나도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안 내면 유나가 곤란해진대. 엄마가 그냥 좀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지금 돈이 얼마나 빠듯한데? 병원비에 약값에 하루하루 아끼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내라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나도 지금 빠듯하잖아. 내가 집도 보고 일도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엄마는 그냥 집에 계시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뭐라고?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너는 지금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야? 엄마도 하루 종일 손녀 챙기고 집안일 하고 병원까지 다니느라 몸이 부서질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하라는 건데? 엄마는 나 대신 좀 도와주는 게 어려워? 유나가 어려워지면 엄마가 더 속상한 거 아니야? 속상한 거? 속상한 게 뭔지 아냐?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네가 돈 얘기만 꺼낼 때마다 나를 그냥 돈 나오는 사람처럼 보는 게 속상해.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이런 얘기 꺼내면 나더러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야? 엄마가 너희를 위해 지금껏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는 생각이라도 해봤어? 엄마도 이제 한계야. 희생 얘기 좀 그만해. 엄마가 늘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서 내 입장도 생각 안 해주잖아. 지금이라도 유나 유치원비 좀 더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너는 정말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계속 돈 얘기만 하다니? 너는 내가 사람이 아닌 줄 아는 거야? 엄마는 돈 내놓는 기계가 아니야. 알아? 엄마, 진짜 너무하네. 유나는 엄마 손녀잖아. 엄마가 도와줘야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유나가 손녀니까 엄마가 지금껏 참고 도왔지.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야. 너는 내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없어 보인다. 알겠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나도, 유나도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양 행동하는 딸은 왜 이러는 걸까요? 딸이 맡긴 한 걸까요? 어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70세 진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회사 청소 업무를 하며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딸 은지와 손녀 유나가 큰 걱정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이 많이 힘들게 됩니다. 손녀 유나를 위해 큰맘 먹고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딸과 사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아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단지 손녀가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손녀를 위해 애썼던 제 희생이 어떻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느꼈던 슬픔과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집에서 시작된 제 삶은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청소일을 하며 딸과 아들을 키우던 시절은 매일매일이 바쁘고 치열했지만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청소를 하고 있으면 허리와 어깨는 늘 뻐근했지만 딸이 웃으며 엄마 하고 달려올 때마다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주는 아이였어요. 그런 딸을 보며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자.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아이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야. 딸이 학창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저는 새벽마다 원단을 사러 다니고 밤새 옷을 만들어 약속한 기한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학원도 보내고 필요한 책도 사줬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딸이 엄마 덕분에 제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손녀를 돌보게 되면서 제 삶은 또 다른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손녀는 마치 딸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손녀와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유나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기회를 손녀가 가질 수 있다니 기뻤습니다. 저는 좋다. 엄마가 도울게라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입학식 날은 손녀와 딸에게도 특별했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일은 단순한 교육의 기회를 넘어 제가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 여겨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마음속 깊은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딸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유치원 등록을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대신 좀 가줄 수 있어? 입학 준비물은 가방에 다 넣어뒀고 필요한 서류도 파일에 정리해놨어. 유치원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전화기를 붙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손녀를 생각하며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딸과 따로 살고 있어서 준비물과 서류를 챙기러 딸의 집에 들러야 했지만 그것쯤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해 손녀가 직접 준비해둔 가방과 서류를 받아 영어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시간이나 수고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차림새도 단정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혼자 서 있자니 낯설고 긴장됐지만 손녀의 입학을 위해서 당당히 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등록 데스크에 도착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학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본 등록비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료 외에 식비, 셔틀비, 돌봄비까지 더해져 매달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 귀에는 마치 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걸 딸에게 바로 물어봐야 하나라는 생각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딸에게 전화를 걸 시간도 없을 만큼 상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녀의 입학이 늦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나오는 동안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녀의 밝은 웃음을 떠올리며 딸이 정도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멀어지는 유치원 건물을 뒤로 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딸과 통화하며 영어 유치원 등록 과정에서 추가 금액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그 금액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매달 나가는 비용도 빠듯한데 추가로 30만 원을 더 내는 건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첫 등록비와 한 달 유치원비를 부담하면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망설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 딸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걸 포기하고 싶진 않아.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딸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딸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이번 달부터 30만 원을 보태줄게.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 엄마도 힘드니까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난 뒤 곧장 계좌에서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을 등록비와 영어 유치원비로 이미 보냈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계좌에서 30만 원이 빠져나가는 순간 손끝이 저릿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손녀를 위해서 아끼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리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편찮았습니다. 손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고단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반복될 이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손녀가 유치원에서 즐겁게 배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으며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속 깊이 쌓인 부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과 손녀를 위해 또 한 번 희생하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손녀를 위한 선택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유치원의 연례 행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녀가 무대에서 영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에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도 들떴습니다. 그동안 손녀를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이 떠올라 더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행사날 아침 손녀가 입을 옷을 챙기며 손질한 꽃 머리핀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다들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유치원은 행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손녀를 손잡고 입장했지만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의 발표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손녀가 무대에 나와 또박또박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손녀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손녀를 위해 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주다니 정말 기특하고 고맙다는 생각에 손뼉을 치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이름이 불리자 딸이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딸은 선생님의 마이크를 받아들고 자신이 손녀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유치원을 선택한 과정부터 등록비를 준비했던 일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딸이 자신이 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웃음을 지을 때 저는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등록을 위해 힘들게 고민했던 순간들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말했겠어.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녀를 위한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 어쩌면 딸에게는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치며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살짝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딸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딸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딸과 손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녀가 밝은 얼굴로 뛰어와 제 품에 안겼고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녀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품에서 묻어나는 체온이 그날 느꼈던 모든 감정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행복하다면 나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한번 손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저녁마다 손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힘든 상황을 이해하며 기꺼이 도왔습니다.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일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바쁘게 집을 나서기 전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부탁 좀 할게. 제가 퇴근하면 잘 시간 낼 거야. 저녁 먹이고 재워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부탁이었지만 딸이 워낙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가 저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며 기운을 냈지만 저녁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식이 잡혔어. 아무래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좀 부탁드려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녀가 침대에서 동화책을 들고 와 읽어달라며 옆에 누웠습니다. 환히 웃는 손녀의 얼굴을 보며 책을 읽어주었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손녀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 내일은 내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데려가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잘 봐주니까 제가 정말 편해.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딸의 말은 감사의 인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딸의 말에는 저의 희생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단순히 일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딸과 손녀가 집을 나서고 조용해진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더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손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 딸은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속 서운함이 계속 떠오르며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딸이 제게 의지하는 모습이 이해되면서도 제 희생이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데 딸은 그걸 알까? 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도 한참 동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가 유치원에 가며 저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 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모든 감정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서운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유치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녀가 무대 위에서 연습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에 더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손녀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연다고 했고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손녀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단정히 입고 손녀가 좋아하는 작은 선물도 챙기며 기쁜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파티 장소에 도착하니 손녀의 이름이 적힌 팻말과 풍선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환영해 주었고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손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녀가 무대 위에 서 1등 상장을 들고 웃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했고 그동안 손녀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시간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손녀가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근처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유나를 돌봐주는 분인가 봐요. 아이 부모는 안 보이네. 그래도 이렇게 파티에 참석하셨네. 조금 당황스럽지 않아? 그냥 도와주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발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손녀의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도 속삭이는 목소리는 더 깊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쳐왔던 제 희생과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로 오세요. 선생님이 상장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신대요. 손녀의 맑은 목소리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환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손녀가 밝게 웃으며 상장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손녀가 가방 속에서 상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가방 속 상장을 꺼내 들고 손녀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상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쳐온 시간들이 떠올랐고 아무도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날의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환하게 웃는 모습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에 상장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유치원 행사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녀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모두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에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행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더라.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구나. 딸은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냥 넘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서운함이 이토록 하찮은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딸에게서 어떤 위로나 공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일이 많고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 깊게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 나라도 조금 더 이해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딸이 다시 유치원 행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자신이 손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랑스레 설명하며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속에 쌓였던 감정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녀를 위해 내가 한 노력도 있는데 내가 다 한 것처럼 말하니 마음이 좀 그렇구나.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라도 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딸은 제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정말 별거 아니야. 굳이 그걸 말해서 뭐 하겠어?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애써봤습니다. 딸은 아마도 내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자기 잘못처럼 느낄까봐 저렇게 말하는 걸지도 몰라. 이 아이도 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해서 더 힘들게 했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의 서운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시간들과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새 투명해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에만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위가 말없이 웃으며 딸의 편만 드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다들 그냥 지나가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잔뜩 가라앉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딸의 말과 사위의 무반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과 희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 걸까? 딸도 사위도 나를 그저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나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녀가 남겨둔 상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그날 느꼈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써봤습니다.
아이가 지금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내 감정을 다 헤아릴 여유가 없는 걸 수도 있지. 손녀와 딸이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 밤 뒤척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대화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돕는 것이 보람으로 느껴졌지만 점점 딸의 태도는 저를 존중하기보다는 단순히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딸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태도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돕는 것이 보람으로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투는 제가 엄마가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재웠어? 내일 아침에 피곤해서 유치원에서 버벅거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는 좀 알아서 해. 매번 내가 말해야 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녀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재운 저를 향해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짜증과 지적으로만 가득 찬 말을 들으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퇴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 준비물 꼭 잘 챙겨. 지난번에 실수한 거 아직도 기억 안 나? 또 그런 실수하면 진짜 곤란하니까 제발 좀 제대로 해. 딸의 말투는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딸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라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에는 반박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밥상에 앉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유치원 발표 준비 때문에 더 바쁠 거니까 놀아줄 시간 많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알아서 신경 써줘. 그리고 요즘 간식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은 제가 손녀를 위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옷 좀 제대로 입혀. 지난번에 너무 얇게 입혀서 감기 걸릴 뻔했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엄마도 이제 좀 제대로 알아서 하면 좋겠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저를 향해 이렇게 무례한 말투로 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쌓아온 모든 희생과 노력들이 이제는 당연히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딸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든데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좀 아프다. 엄마가 노력하고 있는 걸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어. 엄마, 그런 거로 서운해할 시간 있으면 그냥 알아서 좀 잘해. 엄마가 돌봐주니까 내가 편한 건 맞는데 이제 좀 실수 안 하고 확실히 해주면 좋겠어. 매번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고. 딸의 차가운 말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잠들고 난 뒤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쳐왔던 제 희생은 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엄마로서가 아니라 단지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과 발이 점점 부어오르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가족을 위해 견디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졌네요. 지금 상태라면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텅 빈 듯 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다리가 떨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손녀는 어떻게 될까? 딸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앞이 흐려지고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손에 쥐고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내 몸이 이제는 버틸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병을 이겨내지 못하면 손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없어도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까? 딸은 지금도 나를 당연히 여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해줄까?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채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한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생활을 신경 쓰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견뎌온 시간들이 떠오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치료와 약값, 병원비가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며 지금처럼 유나의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만약 병이 더 악화되어 내가 병원에 눕게 된다면 그땐 어떡하지? 유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과 솔직히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과 마주 앉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더는 유나 유치원비를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 몸도 많이 약해졌고 병원에서 치료비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말을 듣던 딸은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유나 유치원은 1년 동안 다니기로 약속한 곳이에요. 게다가 1년 동안 출석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걸 포기하려고 해요? 딸의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제 건강을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유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내 몸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딸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더 날카로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 문제잖아.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유나가 유치원에서 제대로 배우는 거야. 지금 유나가 이 기회를 놓치면 엄마도 나중에 후회할 거라니깐. 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대화를 더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유나를 돕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이 모든 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유나 유치원은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데. 유나를 위해 엄마가 힘들어도 참아줘.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유나를 위해 그리고 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시 한번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발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져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유나는 어떻게 될까? 딸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무언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째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더 피로했습니다. 손발의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을 조정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참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아프다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그동안 몸이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잠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몸이 약해져 딸에게만 의지해왔던 상황에서 아들의 방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꼭 말하세요. 엄마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말고 저한테도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한 말들이 머리를 스치며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그냥 엄마 몸이 좀 약해졌을 뿐이야.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잠시 뒤 아들은 한동안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는 또다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돈 관리는 이제 우리가 맡아야 할 것 같아. 몸도 이렇게 약해져서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유치원비며 병원비며 우리가 다 처리해야지. 맞아. 그런데 엄마가 그걸 순순히 맡기실까? 괜히 문제 생기면 우리만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돕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돈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맞아. 그래야 유나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데 내가 단지 돈을 내는 존재로만 보이는 걸까라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딸과 사위를 보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방금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내 돈 관리를 맡겠다니
그게 무슨 뜻이니? 엄마? 지금은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돈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유치원비와 병원비도 많으니까 엄마는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모든 걸 혼자 하시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이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했었는데 나를 이제는 내 삶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다니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유나 유치원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나 유치원비는 엄마가 더는 지원하지 않을 거야. 엄마도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 네가 지금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더 슬프다.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던 딸은 손을 허리에 올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유치원비를 안 내면 유나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방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딸의 화난 표정과 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아, 엄마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엄마 몸도 이제 더는 버틸 수 없고 병원비도 준비해야 해서 유치원비 지원은 어렵겠구나. 제 말이 끝나자 딸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눈빛은 초조하고 화가 난 듯 했으며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유치원비는 엄마가 해주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끊으면 유나는 어떡하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엄마, 진짜 너무해. 엄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나를 좀 챙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구나. 그러나 딸은 제 말을 듣고 더 화를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어딨어? 유나 유치원 끊으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밤새 일이라도 더 하라는 거야?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건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알아? 이게 가족이야? 유나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 엄마 진짜 싫어. 정말 싫어. 딸은 울먹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딸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떠난 빈 방에서 저는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서럽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말들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과의 갈등 이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지만 스스로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몸짓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은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화내고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한 것 같아. 엄마가 유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생각도 못하고 내 기분만 생각했던 것 같아. 딸의 말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오래간만에 듣는 것이었고 그동안 받은 상처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딸아, 내 마음은 이해해. 엄마도 너와 유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내 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야. 더는 유나 유치원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 말을 들은 딸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물을 훔치고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다시는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할게. 근데 유치원비만큼은 도와줄 수 없을까? 유나가 유치원 그만두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엄마, 이번만 좀 봐주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저도 제 건강과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 엄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유나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야. 딸은 제 말을 듣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유나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야? 엄마 진짜 몰라. 나 그냥 싫어. 딸은 화난 얼굴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떠난 딸의 모습과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딸의 말과 행동으로 복잡했습니다. 딸의 간절함을 외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결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딸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았고 그날 문을 쾅 닫고 나갔던 모습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밝은 얼굴로 며느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사오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집안에 오랜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끝이 야무지게 음식을 준비하며 웃음을 띄었고 아들은 간간히 저를 살피며 식사를 권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오늘 며느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요즘 힘드셨다면서요? 얼굴이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더 잘 드셔야 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엄청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대화가 집안을 채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딸과의 갈등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집안일을 돕는 모습은 저를 위로했지만 딸과 유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제가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손을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엄마, 이런 건 저랑 은진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가만히 쉬세요.
요즘 몸도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그의 따뜻한 배려가 고맙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유나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밥을 먹은 뒤에도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끔은 두 사람이 함께 나가 시간을 보내며 저를 더 편하게 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나가기 전에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자주 올 테니까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배려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혼자 남아 조용한 집안을 바라보면 딸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 화난 얼굴로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문을 닫고 떠나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딸이 화난 채로 떠났지만 그 속에서 보였던 간절함과 절박함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했던 말은 여전히 바꿀 수 없는 결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면 아들과 며느리의 밝은 웃음도 사라진 후 허전함과 쓸쓸함이 더 깊이 찾아왔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방문은 분명 큰 위로가 되었지만 딸과 유나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밤 느끼곤 했습니다. 딸과의 갈등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딸의 부재는 제 일상 속에서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위로를 주지만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지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딸이 언제 다시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때를 위해 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보려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